산과 염기 기본 그리고 pH 두 개 연달아서 수업을 좀 해볼게요. 아마 내가 잘라가지고 할 거여가지고 필요한 부분 따로따로 보면 될 건데, 이제 먼저 산염기의 정의입니다. 이 산염기 정의는 어 일단은 쉬운 파트. 일단은 쉬운 파트고, 여기서 이제 쉽다라는 거의 의미가, 항상 내가 얘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쉽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건 거지. 응용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에서만 돌아가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준킬러 문제랑 킬러 문제들의 차이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준킬러 문제들은 이제 내가 배운 범위 하에서 직관적으로 그냥 딱 답이 나오면 준킬러. 근데 킬러 문제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응용이 돼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킬러 문제들인데, 얘는 이제 분류가 비킬러로 됩니다. 비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이제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보여. 그리고 답이 되는 친구들이 티가 좀 많이 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수능 문제들까지 같이 다루잖아. 그러면은 그 자주 나오는 오답 패턴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 편이야.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오답 패턴들만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본 정의부터 합시다. 우리가 앞에 중등부 때 그리고 고등부 때랑 쭉쭉 연결해서 배웠던 산염계 기본 정의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돼. 근데 조금 확장이 들어가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산과 염기는 정의를 이렇게 했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됩니다. 근데 방금 내가 지나가는 투로 말했지? 물에 녹아서가 들어가. 물에 녹아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현재까지 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염기의 경우에는 물에 녹아. 똑같이 물에 녹거든요. 근데 이번엔 누구를 내놓냐?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정의가 된 거를 우리는, 이거는 아레니우스란 사람이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을 참고를 했겠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 이 친구입니다. NH3가 H2O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냐?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에요. 이 친구는 우리 공유결합 이온결합 할 때도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되고, 암모늄 이온과 함께 OH-가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암모니아가, 자, 이 정의에 따르면 OH-를 내가 직접 내놔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친구들은 뭐 NaOH야. 그럼 물에 녹으면은 Na 플러스랑 OH-로 쪼개어져.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놓은 모양이 된 건데, 지금 NH3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NH3 경우에는 내가 내놓는 게 아니라 누가 내놔? H2O에서 바꿔가지고 나오는 형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산염기의 정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이제 정의되냐? 그리고 이제 물에 녹는다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라서 빠지기 시작을 해. H 플러스를 그냥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까지 동일해. 염기의 정의가 바뀝니다. H 플러스를 받는 물질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랜스테딩 로우리의 산염기의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브랜스테딩 로우리 산염기 정의를 가지고서 이 위쪽에 있는 NH3를 분석을 해보자면, NH3랑 자기랑 짝꿍을 연결을 해야 돼. 이렇게 짝꿍이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H 플러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염기성인 거고, 여기 근데 반대에 하나가 있어. 왜냐면은 뺏은 애가 있으면 뺏긴 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H 플러스를 누구한테 가져다 줬냐? H2O한테 가져다 준 거야. 그래서 H2O는 여기서 산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은 이제 H2O가 대표적인데, 상황에 따라서 H2O가 그 수소를 뺏기기도 하고 내놓기도, 그러니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HCl 쪽으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HCl이 그전에는 HCl이 그냥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아레니우스 정인데, 브랜스테디 로우리의 정의로 오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냐? HCl과 H2O가 만나게 돼. 그러면 Cl 마이너스가 되고 H3O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짝꿍이 HCl이 Cl이 되면서
수소를 내놨네? 그러면 산이야. H2O가 H3O 플러스가 되면서 수소를 받았네? 이러면 염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기본 정의는 사실 이게 다고요. 기본 정의는 나머지는 식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씩 뭐라고 했지 힌트를 얻는다고 해야 되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보든가 하는 건데 이제 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이 판에다가 그냥 같이 끄여서 할게. 이제 아레니우스가 물에 녹는다는 게 꼭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유심히 봐야 돼. AQ 수용액이잖아요. 그쵸? 수용액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AQ 되는 거를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AQ가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물에 녹아 있어라는 것을 숨겨 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레니우스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장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우리 바다가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 그 바다가 문제들을 좀 충분히 풀어가지고 오셔야 해요. 문제 지금부터 계속 뭐 내가 수업 시간에도 문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제 3시 반에 와가지고 5시까지 문제 풀고 또 가는 걸로 하게. 그래가지고 이어서 뒤에 수업하는 걸로 할 건데,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이제 충분히 잘 채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면 끝이에요. 한염기 정의 요 정도면 끝이고요. 바로 연달아서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pH입니다. 이거는 근데 pH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물이 자동적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친구는 도대체 왜 자동으로 이온화가 되냐? H2O가 가진 물의 성질 때문에 그래. 원래 우리는 H2O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H2O는 전기가 안 흐르는 게 맞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메커니즘이 정리가 되는 거냐면은 H2O와 H2O가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끼리 조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H2O를 보면은 H2O가 분자계도 분자인데 왜 그 작년에 중화 반응을 잠깐 본 적이 있잖아, 그렇잖아? H2를 머릿속에서 인식을 할 때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냐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덩어리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덩어리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덩어리들에서 H가 나왔잖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H3O 플러스와 그 다음에 쪼개어져. 어떻게? 하나는 H3O 플러스, 나머지 하나는 OH 마이너스로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물은 수소를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동을 하는 거고, 2번 물은 수소를 내놨으니까 산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염기가 되고 산이 되고 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계산을 조금 해봤어. 도대체 얼마만큼 풀어지냐, 이런 자동이온화가 되는 거를 얼마만큼 하냐라는 건데, 식이 이렇게 나와. KW는 대가로가 농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농도는 몰농도예요.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를 곱했더니 10의 마이너스 14가 되더라는 거지. 조건은 25도씨 조건에서.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져.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분자들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어떻게 조금 더 많이 풀어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은 그만큼 분자 운동이 둔해지게 느려지게 되잖아. 이렇게 분자 운동이 그만큼 느려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덜 풀어지고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KW라고 하는데, 아마 너네가 화학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만나게 될 거야. 왜냐면은 요 자동이온화 상수 개념이 그 이제 화투에도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 물뿐만이 아니라 그 왜 동적 평형이라는 거 있죠. 그 동적 평형의 한 갈래야.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수 중에 하나로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 또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제 화학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만나긴 할 텐데, 일단은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 중성 상태에서는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똑같은 거니까 둘 다 10마칠의 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괜찮죠?
염기성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몰농도가 NaOH의 몰농도를 내가 0.1몰/리터를 주었대. 그러면은 0.1몰/리터를 주면은 OH-의 몰농도가 10m-1이란 말이야. 그럼 H3O 플러스가 잘못 썼어. 미안. OH-가 10m-1이니까 H3O 플러스가 10m-13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 여기서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10만, 13, 10만 1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산성이야. 산성인데 이번에는 내가 HCl 몰농도를 0.001을 줬다고 쳐봐. 0.001몰/리터를 줬다고 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10의-3이 수소 이온이니까 10의-11이 OH-의 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10의 어떠한 지수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10의 지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어떤 개념이냐? 로그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지수 형태의 복잡한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다루기 위해서 로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나오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몰농도야. 근데 이게 있잖아. 자, H3O 플러스가 그냥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농도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H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전에 H 플러스 했는데 H3O 플러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별로야. 그냥 H 플러스라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고요. 같이 묶어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3이고요. 10의-11이라면은 얘의 pH가 3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과 똑같이 OH- 수산화 이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볼 수 있겠죠. 걔는 POH입니다. POH는 1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센스가 있어. 계산 센스가 좀 붙어야 되는 거기는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pH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지수의 형태로 나와 있어. 그럼 지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를 편하게 계산하려고 로그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그가 익숙해져야 돼요. 지수 형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로그가 조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로그 쪽을 조금 더 익숙하게 되도록 아마 수업 시간에 와서 문제를 풀고 연습을 시키고 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의 예시, 그러니까 이론은 이게 다긴 하거든요. 이론은 이게 다긴 하고 이제 간단하게 자료 다시 준비해가지고 우리 기출문제집 가지고 풀 거잖아. 그럼 기출문제집에서 내가 풀이 몇 가지 좀 보여주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